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요 몇 달간 정신없이 움직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살아왔었는데요. 이제야 숨 좀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겨 여러분들께 제가 겪어온 삶을 풀어보려 합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알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어렵게 이어진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원이었지만 남편은 재혼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몸이 아픈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심각하게 반대를 하셨죠. 이혼남과 결혼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딸려 있으니 남편은 좋게 봐줬지만 제 삶이 힘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부모님께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기 전부터 아이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감수할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죠. 결국 오랜 시간 설득 끝에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제가 잘 살아가길 바라셨네요. 남편의 전처는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태어난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기보다 되려 육아를 포기한 채 밖으로 떠돌다가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딱한 사정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선택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아이를 돌봐주는데 두 손 놓지 않고 도와줬기 때문에 크게 무리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댁 식구들은 조금씩 저에게 많은 걸 바라셨어요. 당연히 아이가 저와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 서로가 적응이 된 만큼 시댁 식구들의 소홀함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아이 돌보는 걸 부탁하려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시집 식구들의 행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주말에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먼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생들은 그러다 쳐도 엄마는 은혁이를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잘 아시죠? 걔가 집을 뛰쳐나간 게 내 탓이라는 거니? 솔직히 은혁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엄마가 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책임이 있으신 만큼 은혁이 돌보는 건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저 하나 보고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로 제가 목소리 높여야 되겠어요? 너희들도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려 하지 말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맨날 입으로만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봐. 너희들도 그렇고 엄마도 전부 다 내가 벌고 있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와줘야 할 땐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은혁이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얼마나 힘든데. 제가 좀 컸다고 이제 통제가 안 된다고. 오죽하면 우리가 피하려 하겠어? 이거 봐봐. 은혁이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든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물어뜯고 머리채 잡고 핥히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도 최선을 다해주지만 정말 쉽지 않다고. 세훈이가 오빠 부인이 됐으면 이제 전적으로 혼자서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알아?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오빠가 이해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앞으로 생활비는 일절 없을 테니까 네가 밖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네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남들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받는 평균 월급보다 더 많이 쓰고 있잖아. 엄마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물 쓰듯이 쓰면서 잠깐씩 돌봐주는 게 그렇게 하기 싫으면 카드 다 막아버리고 땡전 한 푼 드리지 않을 테니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세요. 누가 더 잃을 게 많겠어요? 그럼 그냥 같이 살던지. 너희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돈도 많이 벌면서 따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가족 전부 함께 살 수 있는 주택 하나 지으면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잖아.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모는 아이 돌보는 걸 부담 주지 않겠다며 최대한 설득시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불과 몇 달 만에 시댁 식구들의 변한 태도에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사업으로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줄을 끊겠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이한테 새엄마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하지만 급한 볼일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꼭 다른 이유를 대셨어요. 그렇게 되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죠. 남편의 아들은 정신질환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애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함께 생활하는 게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한 두 손 두 발 드셨고 갑작스런 돌발 행동이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자 어린이집에서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만 했고 제가 희생해야 될 부분도 더욱더 많아졌었죠. 당연히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성격인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사고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잠깐씩 얼굴 보는 거와 다르게 결혼 생활은 너무나 달랐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서로 잘 맞춰가면서 남편이 중간 역할도 잘해준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쌓이는 불만들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시모의 감정은 터지고 말았네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함께 모여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니까. 이거 너무 불편해서 생활을 못하겠다. 잠깐 은혁이 돌봐주기 위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니? 매번 이런 식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뒤따라오는 거잖아. 말 나온 김에 서둘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집을 좀 구하던지 건물을 올리든지 하면 좋겠는데. 저도 이 사람이랑 얘기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 함께 살면 더 많은 일을 시키실 수도 있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함께 지내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어? 우리가 언제까지 세언니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정말 많이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 나온 김에 여기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은혁이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함께 지내는 게 불화를 만들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이대로 시간만 끌면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쌓일 것 같아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한참 동안 진지하게 의논을 하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 저희 모두 한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좋았던 건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모두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가 상황에 맞게 조율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은혁이가 자고 있을 때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분위기를 봤을 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모가 그동안 저를 봐오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니? 이쯤 되면 눈치껏 행동해야지. 내 아들이 없을 땐 네가 집안일을 전적으로 매달려서 해줘야 하지 않겠니?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어? 나이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대접을 받기는커녕 집안에서 가정부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앞으로 네가 집에 있을 때는 은혁이도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전부 다 했으면 한다. 나도 이제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를 배려해 주시려는 건 알겠는데요. 저도 몸이 하나뿐이라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 은혁이가 점점 더 제멋대로 행동해서 옆에서 돌봐주는 것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와중에 틈만 나면 청소하고 식사 준비에 빨래까지 제가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쉴 수 있는 건 그이가 집에 들어와서 은혁이 봐줄 때 그때 잠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뭘 더 바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손을 놓으시겠다는 건가요? 내 말을 이제야 이해한 거니? 나는 이제 손을 놓겠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건 당연한 거지. 네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 보면서 집안일 하는 건데 전부 달라붙을 필요 없잖아? 어머님, 그럼 뭐하러 함께 살자고 하신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말이 바뀌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살려고 그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제 모습을 잘 봐보세요. 여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런 대화 나눌 시간에 집안일 하나라도 더 했을 것 같네요. 어머님이 힘드시다고 하셨으니까 청소기만 돌려주세요. 저는 밀린 빨래하러 가봐야 하거든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한 거니? 나보고 청소기를 돌리라고?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앞으로 너 혼자 다 하라고 했잖아.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모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격이 있으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저를 막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들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 뿐이었네요. 시모의 진심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소리치며 화를 내시는 모습은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는 바람에 은혁이가 잠에서 깨게 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집에서 사는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남편 하나 보고 모든 걸 희생하고 있는 저를
막대하신 시모가 너무 원망스러워 저 또한 서운함이 쌓이게 되었네요. 시모는 밖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온 아가씨들한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저에 대한 시선은 안 좋게 바뀌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변화는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한 공간에서 살다 보니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겨서 결국 남편에게 시모와 아가씨들과의 갈등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침착하게 제 말을 들어주었고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아가씨들의 불만들도 들어보게 되었죠. 설마 우리 보고 평생 동안 은혁이를 돌보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집안일이야. 당연히 언니가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 나는 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대우도 못 받고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함께 지내는 동안 오히려 내 생활이 없어져서 요즘 스트레스가 아주 크게 달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알아놓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들 원하는 게 뭔데? 너희들도 그렇고 엄마도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까지 손을 놓고 있겠대? 그게 아니라 이제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너희들도 엄마랑 같은 생각인 거지? 이 사람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자신이 힘든 것만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게 가족이 맞는 거야? 내가 이 집 지을 때 엄마랑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전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분명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이렇게 살기 싫다는 거지? 그럼 다 때려치우면 되겠네. 본인들이 누리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배만 불러서 이제는 하기 싫다? 그럼 인연 끊으면 되겠어. 나도 이런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각자 흩어져서 사는 게 오히려 현명할 것 같네. 명절 때도 이 사람만 일 시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생이라는 것들이 만들어 놓은 거 주워 먹기만 할 줄 알지. 하나도 도우려 하지 않고 내가 움직일 때만 눈치 보면서 하는 척하는 거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면 그때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볼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제일 많이 힘들어진다고. 엄마는 은혁이 감당되시겠어요? 너희들도 지금 누구 때문에 밖에서 마음 편히 볼일 볼 수 있는지 잘 좀 생각해봐. 남편이 화를 내면서 큰 소리 치자 시모와 아가씨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네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본전도 찾지 못한 채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날 이후 남편이 분담해준 대로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연을 끊을 거라는 충격적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심한 말이었어요. 금전적인 지원이 전부 끊긴다는 건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는 거였죠. 밖에서 일을 하기 싫은 아가씨들은 더 이상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시모 또한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하지는 못했었어요. 시집 식구들은 억지로 살고 있는 거였죠.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시집 식구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도중 시모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초점을 잃어버린 얼굴로 넋이 나가 있자 핸드폰을 들어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남자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다시 물어본 순간 저 또한 믿을 수 없는 말을 전달받게 되면서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이 이루어졌고 사고 현장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계신 시모가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라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이 너무나 컸는지 시모의 말이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머리채를 잡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게 되었고 원하지 않는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장례를 끝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남겨진 게 계속 마음에 걸리셨는지 대화를 하시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이 세상을 떠났으니 제 딸이 더 이상 이 집안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없으니 이제 그만 관계를 끊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받은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제 딸이 그동안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김서방이 없는데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은혁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 딸을 붙잡으시려는 건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제 딸이 인생을 바치면서까지 옆에 있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집안과의 관계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 이제 그만 놓아주시죠.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죠. 일단 며느리와 따로 대화 좀 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그렇고 은혁이도 갑자기 며느리가 떠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건 사부인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저희 집안과는 더는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너도 이제 어서 짐 싸. 집으로 돌아가야지. 시모는 저를 보내줄 수 없다면서 엄마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시모가 끈질기게 저와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싶다며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모도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천천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도 은혁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 없이 등을 돌리고 인연을 끊는다는 건 저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은혁이를 진심으로 내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많은 정이 들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시댁에 찾아온 저희 부모님께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좋게 설득시킨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시댁 집안에 남아있는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잠 한숨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를 거실로 부르셨고 아가씨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네요.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아무래도 재산 문제가 제일 큰 일일 텐데 네가 법적으로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너한테 내 아들 재산의 절반이 넘어가겠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고생은 내 아들이 했는데 왜 너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 많은 돈을 가져가야만 하는 거지? 앞으로 우리 먹고 살기에도 막막할 텐데 너는 입이 하나지만 우리는 입이 몇 개니? 훨씬 많잖아. 너는 은혁이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며. 그럼 네가 평생 끼고 살거라.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재산 건들지 않으마. 그리고 우리 집에서 생활해야 된다. 어찌됐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집에서 뼈를 묻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하기 싫다면 너한테 넘겨줄 재산 전부 다 토해내고 은혁이만 데려가는 걸로 해라. 어머님, 그건 너무 억지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이 집에서 어머님 수발 들면서 살라는 말인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제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부탁을 하셔도 모자랄 판에 억지를 부리시면 되겠어요? 시모는 무조건 시댁에서 살길 원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모든 집안 잡일은 저에게 시키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결국 조금도 조율되지 않고 서로 목소리만 높아지자 시모는 저와 은혁이가 필요 없다며 저에게 한 푼의 재산도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멱살을 잡은 채 문 밖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은혁이는 제가 시모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한 채 뒤따라오고 있었네요. 아가씨들도 합세에서는 저를 뒷산 야산에 내버렸고 추운 겨울날 신발 하나 신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저보고 재산 한 푼 줄 수 없다며 은혁이와 함께 남편의 뒤를 따라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낸 뒤 아가씨들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시모는 남편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눈이 수북이 쌓인 야산으로 저와 은혁이를 끌고 온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시댁 식구들은 조금도 고마워한 적이 없었던 거였네요. 일단 살고 봐야 할 것 같아 추위에 떨고 있는 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지나가는 차량에게 도움을 청한 뒤 경찰서로 향했어요. 저와 아들에게 했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고 시집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을 한 뒤에 일단 저희 부모님과 연락을 취한 다음 곧바로 시댁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분노하셨고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분을 삭히지 못하셨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은 저와 은혁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엄마는 이성을 잃은 아빠가 안 좋은 행동을 할까봐 불안하셨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시댁으로 와주길 경찰들에게 부탁을 하셨네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한 뒤 아빠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문을 두드리셨는데 아무도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마침 경찰들도 전날에 있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고 누가 봐도 집안에 있는 걸 아는데 아무도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들어올까봐 비밀번호까지 바꿔놔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이 집은 저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은 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경찰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한 뒤 창문을 전부 다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 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경찰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잠시 뒤 구조대가 도착해서 응급조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아가씨들은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시모는 겨우 숨이 붙어 있었지만 깨어나진 못하고 있었네요. 단 하루 사이에 엄청난 일이 펼쳐져서 저희 가족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결국 아가씨들은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시모는 중환자실에서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누워만 있는 상태였네요. 국가수에서 감식 결과 붉은색 반점들이 팔과 얼굴 쪽에 뜨문뜨문 흔적이 발견되었고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걸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확실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모는 깨어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한참 동안 누워있다가 몇 달 전에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모도 장례를 치른 뒤 보내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만약 저도 그때 함께 있었다면 지금 저와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펼쳐졌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곁에는 은혁이 하나 남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정신장애가 있지만 제 아들도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겠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